자, 그래서 로테이션이나 뭐 트랜슬레이터는 무브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경로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냥 직선으로. 자, 이런 애니메이터가 생겼습니다. 하나 좀 더 복잡한 애니메이션은 아직은 뭐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움직일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비디오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해라고 뷰를 정해주는 방식이죠. 그럴 때 얘를 이 박스를 요 장면에서는 여기로 이동해라고 하면은 움직이는데, 문제는 그게 연속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반짝하고 움직인다든지 막 이런 단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생겨서 굉장히 더 편해졌네요. 자, 그다음에 식생과 지형 부분을 보면, 랜드스케이프는 2020 버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변한 부분이, 이거를 꺼내놓고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거 꺼내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응? 네. 자, 여기 보면은 대지 편집하고 대지 페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대지 페인팅은 여기 표면에다가 이렇게 재질을 입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형 요소에서. 자, 아예 요걸로 하니까 바로 매테리얼에 지형 부분으로 가서, 지형 어딨지? 예. 지형 부분으로 가서 바닥 매테리얼을 여기서 아예 골라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4개밖에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눈에 띄는 걸로 합시다. 스노우로 얘를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미리 칠해놓은 부분이. 그래서 이걸 고른 다음에 칠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지형 편집은 이런 식으로 칠하는 방식입니다. 뭐 스테인, 여기서 서클이 아니라 스테인을 고르면 좀 더 이렇게 섞이는 방식이겠죠. 왜 멈췄지? 불안하게. 네, 갑자기 멈췄네요. 다른 거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트윈모션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신 차려. 아, 네. 제 컴퓨터가 좋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해야 되는데, 예, 멈춰버렸네요. 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트윈모션이라는 프로그램은 언리얼이라는 게임 프로그램에서 빼내서 만든 거고요. 비싼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무료로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교육용으로 1년을 쓰고 계실 건데, 학교에 있는 한 계속 그거를 갱신해 가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은 좀 불안정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2018년도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전에 또 있긴 있었는데 아주 뭐 뛰어나진 않았었던 프로그램이니까,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예,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토 백업을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얘는 백업 수량이 25개까지 되고 경로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튕기더라도, 예, 오토 백업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환경 설정에서 저장해 보시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까 여기 지형, 요걸 가지고 4가지의 지형을 한 그 땅에서 할 수가 있고,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2020 버전에서 설명을 해줘요. 예. 2020 버전은
영상을 먼저 보시고 2021 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모르실 거예요. 저는 2020 버전에서 중복되는 것들은 최대한 그냥 넘어갈 거니까. 자, 나무 심는 게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져다가 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져다가 심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 나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파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해요. 나중에 렌더링 걸어보면 아무리 정교해도 가까이 가서 보면 그냥 두께가 없는 나뭇잎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잔디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요만큼만 깔아놔서 그런데 얘네는 지금 마른 잔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을 할 수 있고 줄무늬 같은 것도 다 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옵션이 생겼어요. 그 이전 버전에서보다. 그 이전 버전에서보다 굉장히 옵션이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이 이전 버전보다 좀 양도 많이 늘어났고, 요런 것들이 양도 좀 많이 늘어났고 많이 좋아졌어요. 양 늘어난 거야 뭐 여러분들한테 굳이 다 보여줄 필요는 없고. 자, 보시면 식생이나 뭐 이런 것들 랜덤하게 배치되는 것들은 트윈모션에서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식생 스캐터라는 거. 자,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눌러서 여기다가 흩뿌리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또 멈추는 건 아니겠지? 겨우 이 정도 작업에 뿌리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됐지? 어떤 작업 진행 중 기다려달라는데 원래는 되게 금방 되는데 오늘따라 이러네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기다려달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작업 진행 중 기다려 주십시오가 떠요. 뜨는데 뭐 이거는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 스캐터는. 스캐터는 어떤 표면에다가 맞게 얘네들을 갖다가 붙여주는 건데 그 범위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름 이걸 가지고 흩뿌리기 치거하면은 거기에다 얘가 아이콘이 생겨요. 요 아이콘이랑 똑같은 게 생기면 그 반경을 크게 해가지고 그 반경 안에다가 얘네를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식생 페인트라는 게 있어요. 식생 페인트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나무들은 다 크기를 다르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크기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죠. 어린 나무부터 해서 큰 나무까지. 자,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잔디도 넣어주고. 왜 이렇게 작업을 오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붙으려나 모르겠네. 그 전엔 잘 붙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해주고 얘네 밀집도를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여러 개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 분 모양을 누른 다음 이렇게 눌러주면 스캐터가 좀 오래 걸리는구나. 네.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심어져요. 자동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자동으로 심어집니다. 그래서 숲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 그다음에 얘네 하나씩은 세팅해 가셔서 사이즈를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잔디 같은 경우에 밀집도가 좀 높아야 되니까 밀집도를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뭘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바위를 넣게 되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도. 자, 당연히 밀집도 조정을 해줘야겠죠. 0%는 너무 적고. 근데 0%에서도 마우스를 살짝 움직여주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얘네 나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얘네 나무마다 얘네 나무는 제가 따로 심어 놓은 거고 이런 나무나 이런 거를 선택을 해주면 얘네가 통째로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0%에서 0%면 돌이 하나도 없다가 아직 0%지만 얘가 살짝 이렇게 움직여주면 0%지만 0. 몇 %인 거죠. 0. 몇 %. 돌이 하나씩 생겨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생하고 지형 이런 것들은 자연 지형 같은 것들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지형 편집한 거, 대지 편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0에 있어요. 2020 동영상에. 자, 오브젝트에서 변한 거는 도어가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사운드 보시면 그 맵에 매테리얼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운드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거는 변한 건였는지 아니면 2020에도 있었는지 아니면 2021에서 변한 건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근데 굳이 바꾸진 않고 그냥 하거든요. 저희는 사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자, 그 다음에 2020에서 보면 데칼 설명합니다. 이것도 설명해요. 요거는 어떤 표면에 어떤 문양 같은 것들을 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신다면은 여기다가 이미지를 바꿔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용자 지정 데칼도 만들 수 있는 거죠. 파티클은 2020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 물도 마찬가지고요. 오브젝트 자체는 여러분이 만약에 공간을 꾸밀 때 소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기 웬만하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데, 정말 특수한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 직접 모델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디자인적으로 여기에 원하는 게 없다, 여기에 디자인적으로 원하는 게 없다, 그럴 때는 직접 모델링을 하거나 웨어하우스에서 찾으셔서 여기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가져오신 거는 나중에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저 라이브러리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폴더 생성해서 새 카테고리 들어간 다음에 폴더 생성을 해서
얘를 우클릭을 해보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는 가구 이렇게 되면, 자 이거를 그냥 가구라고 볼게요. 선택되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식생 페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우클릭해서 보시면 유저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수가 없네. 이거 유저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 가져오신 것도. 매테리얼도 마찬가지예요. 유저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여기에다가 다 폴더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관리를 해서 쓸 수가 있고,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만약에 이걸 쓴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라이브러리를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유저 라이브러리 가면 내 문서에 있을 거예요. 내 문서 폴더에 내 문서에 가보시면 트윈모션 2020.1이 있는데 여기에 유저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서로 이 폴더에다 갖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파일을.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것 중에 큰 게 뭐냐면 퀵셀 메가 스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아예 무슨 얘기냐면 건축 요소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하기 좀 복잡하고 맵 만들기 좀 복잡한 것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뭔가 되게 오래된 느낌의 요소들만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100% 이것만 활용하기에는 약간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이죠. 뭐 음식 이런 것들은 근데 계속 아마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다운로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케치업의 웨어하우스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부분이고 계속해서 추가를 해나갈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클라우드로 푸시라는 게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트윈모션은 언리얼이라는 게임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다고 했고, 제가 이 기능이 클라우드로 푸시하는 요 기능이 없을 때부터 요 기능들이 생기기 전부터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었던 건데, 얘네가 이거 트윈모션을 무료로 배포하고 교육용으로 막 배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리얼이라는 게임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모델링을 자기들이 해서 소스를 제공을 해주면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을 조성을 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 트윈모션이라는 걸 풀어서 이 트윈모션에서 나오는 이 3D 컨텐츠들을 언리얼이라는 게임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거 트윈모션의 사용권 조약은 다 안 읽어봤는데, 클라우드로 푸시하거나 뭐 여기 퀵셀 메가스캔에 뭐 올리게 되면, 아니면 얘네가 아마 그냥 다 올려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아마 올려줄 건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네도 염두에 두고, 예,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웨어하우스처럼 다운을 받아 쓰는 게 2021 버전에 새로 생겼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탈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종류가 추가된 거고, 뭐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도구에서 아까 애니메이터 추가된 거, 네, 네, 이쪽은 그렇습니다. 이 아래 기능들은 세세히 살펴보면 추가된 것들이 조금씩 보여요. 로케이션도 2020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2020 동영상을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성장 요거, 네, 파티클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거는 그 전에 안개 스모그랑은 약간 다른데, 요거는 끄나마나, 아, 이건 눈이 올 때 눈 입자나 비 입자를 표현을 해줄 거냐 아니면 생략할 거냐예요. 예,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뭐 그런 거고, 라이팅에서도 뭐, 네, 딱히 새로 생긴 건 없습니다. 2020 대비해서.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자, 렌더링을 거는 거를 세팅을 하는 것도 약간 바뀌었어요. 렌더링 거는 거는 2020에서도 설명을 해주는데, 비디오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이거는 여기서 시간 해주고, 뭐 이렇게 플러스 이동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그 경로를 이동하는 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방식인데, 자, 2020에서 아마 이 얘를 만약에 밤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2020에서는 아마 밑에 여기 시간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죠. 여기에 시간이 어디로 옮겨왔냐면, 음, 여기 있어요. 로케이션에. 얘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다시 가보면 얘만 밤이 돼 있죠. 예. 해가 뜨고 지고 다시 뜨고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시간은 그 위치만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장면에서 내가 이렇게 중간에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 장면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얘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여기서 세로 고침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갔다가 다시 이렇게 앞으로 가는 이런 경로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동영상 경로 잡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2020 영상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동영상 경로를 잡을 때는 가급적이면 일정한 간격으로 잡아주세요. 이동 속도 같은 거는 만약에 빨리 이동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더 간격을 늘려주는 거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것도 일정한 각도로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이 익숙해질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디서는 동영상이 이렇게 가는데 어디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어디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어디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돼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니다, 요거는 저기 동영상 밑에다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레젠터라는 게 있어요. 프레젠터에서
미디어 추가해서 뭐 영상 이렇게 해서 하면은 2020에도 있는 기능이었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2020에서는 이 프레젠터 기능이 없어졌었는데 이거 뭐냐면 프레젠터는 뭐냐면 걸어 다닐 수 있게 패키징, 그러니까 게임 패키징처럼 트윈모션이 안 깔려 있는 데서도 요 보행자 모드, 아니 그러니까 요 전체 화면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요 전체 화면을 이렇게 그냥 나와. 요 화면으로 나오는데 비행 모드, 뭐 보행 모드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예, 공간을 직접 걸어다니면서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만들어주는 건데 여러분이 나중에 프리젠테이션을 다녀보면 알겠지만 내 노트북을 가져갔다 그래서 내 노트북을 쓸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이면 다행이에요. 꼭 쓸 수 없습니다. 내 노트북을 가져갔다 그래서 내 노트북을 꼭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공개 입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거기에 있고 그 컴퓨터에다가 자료를 넣어서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트윈모션이란 프로그램 까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다운로드 받는 데만. 그러다 보니까 얘를 패키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김계천 교수님 수업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쭉 하고 만들어 가면 혹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김계천 교수님 성향은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뭔가를 해가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트윈모션이라는 프로그램 김계천 교수님도 이제 아십니다. 이거는 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얘는 게임 실행 파일처럼 패키징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기가, 6기가 정도 되는 걸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실행 파일을 딱 실행하면 요 화면으로 떠요. 트윈모션이 깔려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 파일만 가져가면 이 장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프레젠터입니다. 실제로 익스포트해서 만들어 보면 좋은데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미지 한 컷하고 그냥 한번 해봅시다. 네. 프레젠터는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해서 이미지하고 영상을 해주면, 이 프레젠터는 처음에 캐릭터가 시작할 위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미디어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미디어를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레젠터 비디오 없음 이렇게 해서 한번 익스포트를 할 건데, 익스포트 밑에 보면 더보기가 있어요. 리파인먼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설정을 해주시고, 저는 이거를 높음으로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 버전에선 이거를 건드리면 막 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2020 버전을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2020 버전에 보면 프로브 쓰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리플렉션 프로브. 2020 버전에서는 리플렉션 프로브가 그러니까 하는 게 더 결과값이 낮긴 했는데 요거
그 2021 버전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될 정도로 결과값의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보시고, 얘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를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얘를 이렇게 놓고 사이즈를 이렇게 늘리고 전원을 이렇게 최대값으로 이렇게 준다고 해도 범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넓은 공간을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겹치게. 네. 얘는 반사에 관련된 거예요. 네, 반사에 관련된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익스포트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먼저 렌더링 자체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한 컷인데 지금 렌더링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지금 잡아놓은 이 장면을 렌더링을 걸 건데, 포맷에서 보면 이걸 정할 수가 있어요. 4K로 할 건지. 저는 한번 4K로 한번 걸어 볼게요. 그전에는 4K로 걸면 멈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렌더링이 안 걸리고. 자, 아무튼 지금 저는 거의 다 최고 사양으로 맞춰놓고 렌더링을 거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처음에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처음에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느 순간 보면 끝나 있습니다. 괜히 4K로 했나? 멈추는 건가요? 4K로 하면 왜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멈추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4K 그 수치, 얘네가 지정해준 4K 수치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또 안 멈춰요. 네. 시간은 제가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단 일시 중지해서 시간을 아껴야겠죠. 동영상 자체에서는. 아, 네. 결국은 요 부분에서 울트라 4K로 거는 걸 여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사이즈로 해서 한번 걸어볼 거예요. 예, 지금 실제로 1분이 채 안 걸리고 있죠. 일반적인 사이즈로 4K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이즈로 했더니 1분이 채 안 걸릴 겁니다. 이거는 동영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는 거고요. 이미지만 했을 때는 한 10초 안쪽으로 렌더링이 돌아와요. 요거 다 돌아가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이미지만 돌렸을 때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한번 보죠. 이미지만 지금 선택되어 있죠. 익스포트 하면 폴더 선택하고, 이건 켜놓고 제가 한번 보죠.
자, 벌써 다 들어왔죠. 네. 이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영상 이렇게 나와 있죠.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하고 조합하면 영상을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겠죠. 캐릭터도 있고 하니까. 자, 요거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걸리는 렌더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퀄리티가 좋아 보이죠. 생각보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실행 파일로 딱 나와요. 얘를 실행을 하면 어떤 컴퓨터에 가서건 방금 전에 있었던 공간을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실행하는 것까지는 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